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장안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 와, 가장 기본적인 건 했네요.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처리됐을 때 중심좌표가 a, b, 반지름 r 이렇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의 표준형에 대한 것을 질문 던졌습니다. 중심좌표 2, y좌표는 -3 됐습니까? 반지름은 5 됐죠? r 제곱 형태에서 반지름 r 이 5 표시해가는 번역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가볍게 마칩니다. 2번 문제 시작합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자, 무게중심 좌표 3분의 x1, x2, x3 세 개의 좌표를 열심히 더하기. 역시 y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산한다는 걸 좀 학습했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3분의 1a 마이너스 y좌표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3분의 3b2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더하기는 좀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2가 돼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3분의 a-1 계산한 결과가 1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a 값은 이제 4 처리되면 되나요? 된 것 같고요. 3분의 b 플러스 5 계산 결과는 2가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럼 b 값은 1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플러스 b 당연히 이제 5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무게중심은 알아봐야 될 항목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강의에서도 좀 제가 이론과 설명 좀 많이 드렸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앞에 부분에 나왔으니까 가볍게 점수 확보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시작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공식 역시 기억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구해달라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4, 3 되어 있으니까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대입을 하게 되면 4 더하기 3 빼기 2에서 절대값 이렇게 산수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분의가 됐고요. 7에서 또 5, 2를 빼니까 5 처리되나요? 그래서 거리 1 가볍게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가장 기본적인 공식 질문하는 거니까 쉽게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을 때 AB는 어떻게 되냐? y-y1은 x2-x1 분의 y2-y1 여기 이제 기울기를 구하고 x 빼기 x1 이렇게 처리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먼저 구하죠. 1에서 이렇게 빼기를 하니까 3분의가 되겠고 4에서 마이너스 11을 주면 15 처리됐습니까? 좌표는 1사가 깎아보니까 x-1 자, 이쪽에 y와는 이항시켜서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기울기가 5니까 5x 마이너스 5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x 마이너스 1 처리해서 a, b를 구했습니다. a 값, b 값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뭘 하라? 곱을 해달라. 곱하기해서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죠. 또 역시 가벼운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는 이 공식 기억이 정도는 알고 계신 거죠. 자,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문제에 꼼꼼하게 적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4번 마칩니다. 5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점 P에서 두 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y는 이퀄 마이너스 x 위에 점이니까 x좌표를 a 놓으면 y좌표 마이너스 a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부터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주어진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 식을 세우겠습니다. a-3의 제곱 됐고요. 자, 여긴 또 뭐가 되죠? 자, 빼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a-1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까? 거리 구했습니다. a 플러스 2의 제곱 되겠고 여기는 a 플러스 4의 제곱 처리해줘서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a 제곱들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2a 플러스 이렇게 해서 좌변식 만들면 되겠고 이곳은 4a 플러스 4 됐죠? 그 다음 8a 플러스 16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만 좀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요 부분을 이제 이항시키면 8a 돼서 16에 20a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10인데 요쪽이 20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10 처리해주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처리하는 거니까 크게 문의는 안 해줘도 되겠죠. a 값이 얻어지게 돼서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y 값은 플러스 2분의 1에서 값을 구하면 되니까 첫 번째 문제가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해당하는 처리니까 다시 한번 뭐 보지 않고 그냥 가볍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형태로 된 범위 표시. 뭐 절대값이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이 부분이 3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가볍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에서 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 1. 벌써 답이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온 거죠. 와, 그냥 점수 확보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절대값 처리됐을 때 이 가로 안에 좀 숫자가 복잡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뒤에 숫자가 3 돼 있으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가운데 있는 숫자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가볍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시작합니다. 직선 위 점 A, B에서 두 곡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수식을 열심히 세워서 만족하는 모든 A 값을 한번 구해달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좌표 A, B 했는데 이것도 좌표를 좀 다시 보게 되면 이게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A, A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직선 방정식은 2x-y 플러스 2는 이꼴 제로. 자, 요것도 이제 이쁘게 써야 되는데 전체를 2배 해서 2y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걸 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항시켜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됐습니까?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는 식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루트 4 더하기 1 처리가 됐고요. a 대입하니까 2a 빼기 a 플러스 1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절대값 씌우면 되겠고, 루트 1 더하기 4 처리가 됐고요. a 대입하고요. 2배의 a 플러스 1 대입하고 빼기 4 됐습니다. 루트 5는 소가 되는 거니까 지우고 요 식만 좀 깔끔하게 좀 써볼까요? 2a에서 a를 빼니까 a가 되겠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절대값 됐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2a에 3a 되겠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절대값 해서 결과가 얻어지겠습니다. 절대값 이런 부분 나왔을 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한 번은 그대로, 한 번은 마이너스 붙여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 풀면 되는 거죠 뭐. 자, 위에 거는요 이항시키니까 2a 되겠고 이항시키니까 3 됐습니까? 아래 거는요 이항시키니까 4a 되겠고 1 해서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한 번은 2분의 3이 나오는 것 같고요. 됐습니까? 또 한 번은 또 얼마가 될까? 4분의 1 이렇게 나오나요? 된 것 같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모든 a 값의 곱을 구해달라. 곱을 구해달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8분의 3 해서 나오는 거죠. 자, 8분의 3 처리됐습니다. 특별한 항목이 있다기보다는 자, 좌표 자체가 직선의 점이니까 좌표 처리한 부분들은 뭐 한 문자로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뭐 공식 들어가기 형태 좋은 모양. 자,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센스 있게, 우리가 이렇게 분수 나와서 좋을 거 없죠. 좀 센스 있게 처리해서 거리 구하는 식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열심히 산수하겠고, 절대값 됐을 때 한 번은 이렇게 그대로, 한 번은 마이너스 붙이는 형태를 써서 둘을 풀이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산수를 좀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 잘 되셨죠? 자, 가볍게, 하지만 이제 조금 산수하는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마칩니다. 8번 시작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차식이 근데 이번에 0보다 작다네요. 그러면 작다는 얘기는 x축 밑에다가 2차함수를 그려라. 최고차가 양인 형태 그리면 언젠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최고차가 형태로 그려서 이렇게 항상 작도록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축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방정식으로는 근 없다니까 d가 0보다 작다. 이거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다. 대신 최고차가 0보다 작다는 전제 조건 붙여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2차 부등식이라고 하니까 a 값은 0이 되면 안 되겠고 이제 판별식 들어가면 되죠. a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 처리돼서 0보다 작다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인수분해가 다 돼서 범위 표시 뭐 근이 한번 쓰죠. 뭐 이렇게 작다 처리됐으니까 자 마이너스 4, 0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사이 범위를 다 빼가면 되겠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처리됐습니다. 됐을 때 모든 정수값의 합은 이 사이의 정수는 뭐겠죠? 마 3, 마 2, 마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합하니까 마이너스 6이 나오겠다. 되셨죠? 자, 절대 부등식은 사실 풀이법이 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라서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판별식 D하고 연결시켜가는 그 부분에 약간의 어려움들을 느끼는데 자, 제가 좀 처음에 해석하는 과정 보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어떻게 하면 항상 0보다 작을까? X축 밑에다가 그릴까? 최고차가 양이면 올라가는 거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풀이를 해야 되는지 세팅하고 그렇다면은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근 없다. D0보다 작다. 해서 이제 풀이에 대한 것을 결론 내는 이런 과정들을 좀 정확하게 잘 처리하셔서 문제를 실수 없이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실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최고차에 문자가 있는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나왔을 땐 또 0인 경우도 좀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 잘 체킹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마무리하겠습니다. 9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정수 K 값을 구해달라.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만난다. 그럼 항상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어떤 풀이가 이제 중요한 풀이냐라는 건데 제일 좋은 풀이가 점과 직선 거리. 자, 이런 거를 사용한 것이 가장 좋은 풀이법이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 부분이 이제 반지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직선 방정식은 2x-y 플러스 k는 이꼴 채로 이렇게 쏘면 될 것 같고요. 중심좌표 0,0 이렇게 돼서 거리를 열심히 구하겠습니다. 루트 4 더하기 1 00 집어넣으니까 k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원의 반지름 루트 5하고 비교했을 때 같아지면은 접하는 거고 그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k 절대값 이 부분 루트 5 나온 거는 이렇게 곱하기 되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k 값들이 쫙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정수는 모두 몇 개냐? 물어봤습니다. 몇 개가 되나요?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5 되는데 중간에 0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11개가 되겠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좀 다시 한번 좀 기억 속에 넣어야 될 항목은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이 부분이 문제 풀어가는 힌트, 키포인트가 되는 아이디어니까 이거를 이제 그때 이제 문제 이제 조금 적용하는 건 좀 살짝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핵심이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쓰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적용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마무리합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원에 접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사실 수직이라니까 뭐 기울기 나오는 거니까 공식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러는 건데 y는 이꼴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대입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풀 수 있는 거니까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직선에서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은 이게 2분의 1 y는 그 2분의 1 x 이런 형태로 정리되나요? 기울기 나와 있는데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기울기는 수직이면 기울기 곧 마이너스 1 형태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해서 m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반지름이 4가 나와 있고 m 값 나와 있으니까 그냥 곧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자, 우리는 직선의 방식을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p 이런 형태로 놓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b는 이꼴 채로 해서 이제 요 b 값을 구하면 이제 답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접한다고 했으니까 역시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니까 점과 직선 거리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직선 거리. 되셨죠? 자, 사실은 공식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는 거니까 루트 5분의 00 마이너스 b 그냥 뭐 b라고 쓸까요? b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것이 반지름. 반지름이 얼마가 됐죠? 반지름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b의 절대값이 4 루트 5 이렇게 되니까 b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5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써져 있는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공식을 기억했다면 좀 더 빨리 풀이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뭐 아니더라도 점과 직선과의 관계를 해서 풀어도 되는 거니까 제가 풀이는 이제 두 가지 보여드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써드렸으니까. 자, 좀 조심해야 될 항목은 직선의 수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울기 구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기울기를 구해서 직선 방식 좀 완성해 놓고 시작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만 조금 신경 쓰면은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됐죠? 10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X축, Y축에 모두 접하고 중심이 1사분면에 있는 직선 1사분면 위에 있는 반지름이 R인 원이 자, 직선에도 접한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직선이 또 대충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접하는 1사분면인 거니까 이렇게도 있고 뭐 이렇게도 있고 뭐 이런 두 개의 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때 R을 모두 구해달라. R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좌표를 뭐 보면 되겠죠. 중심좌표를 R, R 이렇게 되면 X축, Y축에는 이제 반지름이 접하는 거니까 직선에 또까지 반지름이 R이다. 요걸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이 됐죠? 자, 중심좌표 R, R, 반지름 R,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요. 됐습니다. 근데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곳에서도 접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루트 2분의 역시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과의 거리 쓰는 겁니다. R 2R-4의 절대값은 이꼴 반지름 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R-4의 절대값이 루트 2R이다. 된 건가요? 뭐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이를 만족시키는 R의 값을 모두 다 구해달라. 2R-4가 한 번은 루트 2R, 한 번은 마이너스 루트 2R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2 플러스 루트 2R은 이꼴 4를 한번 풀어야 되겠고, 됐죠? 한 번은 2 마이너스 루트 2의 R은 이꼴 또 4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R은 그러면 이제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건데,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4 마이너스니까 2분의 4에 한 번은 2 마이너스 루트 2를 쓰면 되겠고, 한 번은 2분의 4에 2 플러스 루트 2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이제 약분해서 반지름 형태가 나오니까 2배의 2 마이너스 루트 2, 2배의 2 플러스 루트 2가 나왔습니다. 자, 반지름 2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곱하기 하라고 되어 있네요. 하하. 4에다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거 이제 합차 공식이니까 4 마이너스니까 2 처리가 되나요? 그러면 8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8이 있죠. 오호,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또 뭔가요? 자, 문제를 잠깐 살펴보니까 X축, Y축에 모두 접하고 중심이 일사분면인 R이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림을 약간 못 그렸죠. 요거 하나만 이렇게 좀 비슷하게. 근데 이제 직선에도 접한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반지름을 써보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심좌표 반지름 원에 대한 정보를 해놓고, 자, 이 부분이 또 뭐죠?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니까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써먹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공식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는 나온 결과가 있으니까 그대로 뭐 산수 진행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R 값이 2개가 나왔는데 또 곱을 해서 답을 해달라고 해서 곱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항목들이 골고루 문제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론 공부 학습들이 차분하게 잘 돼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실수 없이 점수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마칩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을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다. 정리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k니까 3k 처리해서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y 2 처리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1해서 제곱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중요하죠. 자, 9k 제곱을 쓰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2. 근데요, 여기 할 때 이제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죠. 자, 처리돼서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R 제곱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1, 9, 1, 1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근데 큰 쪽이니까 이런 형태의 범위 표시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9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1보다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보다 작다. 자, 이쪽에 있네요. 됐습니까? 요렇게 비슷한 숫자인데 갖다 들어가면, 갖다 들어가면 반지름 0이면 원이 안 되겠죠. 자, 간단한 문제 형태였습니다. 원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문제였습니다. 12번 맞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와 있습니다. 구해달라. 직선은 이제 조금 표시를 좀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표시 들어갑니다. 이쪽에도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3 되네요. 마이너스 3, 기울기는 양수니까 뭐 대략 그려가면 되겠고, 기울기가 음수, y절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절편 마이너스 5, 그냥 5분의 k가 되나요? 5분의 k 처리해서 대략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x축으로 둘러싸니까 넓이가 이렇게 된다면 x는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좌표, 교점의 y좌표를 빨리 구해야 되겠습니다. y좌표가 하니까 x를 소거하면 되죠. 5배의 x 정리해서 대입하겠습니다. 2y-3 대입하면 되겠고, 4y는 k. 자, 됐습니다. 자, y 값이 어떻게 되나요? 10에서 그러면 14y가 되겠고, 여기는 k 플러스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구한 것 같습니다. 자, 2분의 1에 가로 길이는요 5분의 k 빼기 더하기 3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4분의 k 플러스 15 처리해주면 높이 됐습니다. 이 계산 결과 삼각형 넓이가 됐는데 그 넓이가 4분의 35가 돼야 되겠다. 됐습니까? 2분의 1에 여기를 정리를 5분의 k 플러스 15가 되게 되면 14분의 k 플러스 15 해서 아주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여기가 완전 지금 똑같습니다. 2 그러면 4가 약분되어 있고 여기가 7이 남았는데, 이것도 더 재밌습니다. k 플러스 15의 제곱이 되는데 35가 곱하기 되면 이게 35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k 플러스 15의 값이 35 또는 마이너스 35. k 값은 위쪽 걸 풀게 되면 20 처리가 되겠고, 아래쪽 걸 풀면 뭡니까? 마이너스 50 됩니까? 30, 40, 50 이렇게 쳐야 되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양수 k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겠죠? 20이었습니까? 20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살짝 이제 좀 응용 문제가 시작하는 건가요? 자, 하지만 뭐 주어진 직선에서 x절편 표시했고요, 직선에서 x절편 표시했고요, x축을 둘러싸였다고 했으니까 교점의 y좌표를 그래서 자, x 부분 소거해 가지고 y 값을 잘 구해서 요게 이제 삼각형의 이제 높이에 사용이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결과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식 들어간 거니까 이제 살짝 좀 응용이 좀 시작되어 있지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 집중력을 발휘해 가지고 산수하면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마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장한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두 부등식. 그 다음 주어진 거 절대값과 관련된 형태가 되겠네요. 자, 해가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식은 이게 뭔가요? 여기에 자, 이런 풀이는 참 이게 뭡니까? 전체에다 그냥 3을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식을 굳이 이렇게 쓰려고 했을까요? 자, 3을 더하게 해서 마이너스 2 8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음수는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냥 절대값은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x-1은 자,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러면 x범위 나왔습니다. 전체에다가 또 2를 더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7 9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열심히 풀었는데 이 부분이 2x-b 절대값이 있으니까 뭐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x 값은 b를 이항시켜서 b 플러스 a b 마이너스 a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2를 이렇게 싹 나누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결과가 같다 돼 있으니까 뭐 숫자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거부터 할까요? b 플러스 a 결과는 18 처리해주면 되겠고, b 마이너스 a 결과는 얼마입니까? 27이 마이너스 14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b 해주면 4 처리됐으니까 b 값은 2가 나왔고요. b 값이 2란 얘기는 a 값은 자, 2를 가서 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6 처리됐습니까? 결과 나왔습니다. 자, 이때 뭐 주고 하라? b분의 a. 자, 됐습니다. 2, 8, 16이죠. 자, 그러면 8 해서 체킹해서 답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절대값에 해당하는 문제의 범위 표시해 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이 참수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두 점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3, 5에서 지난다. 뭐 됐습니다. 요거는 뭐 다시 생각하시면 이제 2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3, 5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인데, 자, 요 부분 이제 식 변형이 좀 새롭게 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근데요, f-3하고 f5 이런 녀석들이 0이 된다라는 요거를 좀 이용하게 되면요. 그럼 이제 새로운 형태의 식도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4분의 x 플러스 k 된 이런 녀석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3이고, 4분의 x 플러스 k 이런 녀석이 어떻게 되면 5가 되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주면 x 값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x 값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런 점이 만나는 새로운 좌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부등식의 풀이에 만나는 근 좌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열심히 써가면 되겠습니다. 자, k제곱 마이너스 5k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9 이렇게 써 있었던가요? 마이너스 9 이 부분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은 k제곱 마이너스 2k 얼마였던가요? 2k 플러스 14였나요? 14 이 부분이 마이너스 k 플러스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k제곱 마이너스 4k에다가 플러스 3은 채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인수분의 1, 3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입니까? 그러면 k 값은 얼마입니까?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3, 3 이렇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k 값이 얼마였다? 3이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구하라는 절차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해서 우와 풀이를 하고 싶은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걸 또 다시 한번 풀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또 다시 이 k가 3이었나요? 3k-1 이런 형 k가 아니라 k에다 대입하니까 x였죠? kx-1 kx-1 됐습니다. x-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또 역시 x축 이게 이제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 값이 x축을 만나는 좌표니까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에다가 x값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결과가 또 이제 5도 한번 풀어야 되죠. 그러면 x값이 2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식의 근 모양이 되가는 거죠. 됐습니까? 근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제 범위가 슉슉 처리가 돼 있다. 알파, 베타. 뭐 알파 베타가 처리된 거나 나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때 이제 또 6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달라. 알파가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나요? 그럼 베타는 또 2 처리되겠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 이런 형태. 자, 살짝 비틀려고들 많이 노력을 했네요. 자, 마이너스 2 형태가 답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뭐 치환해서 변형된 식 모양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 보여드리는 부분이 하나를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식이 이제 2개 이런 형태가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만나는 근 이런 모양으로 해결했습니다.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면 이제 0되는 이런 특징이 있는 그런 식이니까 자, 새로운 함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만나는 좌표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형태가 근인데 또 근을 또 아주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범위 형태로 이런 식으로 주어서 와 결과가 이제 같아진다 이런 식을 만들게 하고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k 값을 구하겠습니다. 와 완전 시간 끌기 같습니다. 그 다음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 또 k 값을 집어넣어서 f에 이렇게 된 이런 새로운 식을 또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역시 또 만나는 좌표에는 변함없이 함수 값을 주어진 거 그대로죠. 마이너스 3, 5 이렇게 근대했으니까 그걸 만족하는 최종 알파 베타에 대한 근이 이렇게 생겨야겠다. 됐습니까? 그럴싸한 거지만 큰 틀의 원리에서 보게 되면 원리는 딱 한 가지밖에 사용되지 않은 거죠. 자,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원리 부분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치환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숫자가 이렇게 좀 같아지는 이런 형태. 됐습니까? 원래는 이제 뭐 알파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숫자로 이렇게 처리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공부를 잘 해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까탈스러운 15번이었습니다.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6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M 두 개의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것만 보게 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됐습니다. 무엇을 질문했나요?
기억 L과 주어진 직선은 평행하다. 8x 플러스 15y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하나는 8x 플러스 15y 마이너스 30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xy b가 똑같으면서 상수항의 b가 다르죠? 평행 맞습니다. 자, 됐고요. 자, 니은 살펴보겠습니다. k 값이 14일 때 L과 M은 수직이다. 자, M식에 이제 k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4를 집어넣으니까 15x가 되겠고, 14를 집어넣으면 얼마일까? 6에 8입니까?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은 여기도 계산해야 돼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 이꼴 제로 됐습니다. 뭐 수직 알아보는 거니까 기울기가 중요하죠. 8분의 15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L이었습니까? 자, L 요거 되어 있으니까 L은 마이너스 15분의 8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5분의 8 됐죠? 곱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울기고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서로 수직이다. 맞습니다. K가 7일 때 또 다시 대입해야 되니까 7일 때 그러면 8x 마이너스 15y가 되는 것 같고, 7일 때 0이군요. 감사합니다. 이것과 그 다음 오후 또 식이 있습니까? 8x 플러스 5y는 40는 40 되겠습니다. 두 개의 직선, 그 다음에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삼각형 넓이 좀 살짝 좀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그려보게 되게 되면은 요게 이제 58, 40입니까? 8이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뭐 대략 그려가면 되겠고, 이거 8점 되겠고, 자, 8분의, 15분의 8인가요? 이렇게 대략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넓이다. 여기 원점 있으니까, 교점만 찾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그냥 빼기가 수월하죠? 빼기가 수월하니까 20y는 40해서 y 값이 2가 되겠고, y 값 2를 대입하게 되면 8x는 대입하니까 2 대입하니까 30이 되니까 x 값이 4분의 15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다. 여기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가로 길이 8, 세로 길이 4분의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높이 처리해주면 되니까, 자, 그렇다면은 약분이 되니까 15 해서 삼각형의 넓이 15를 구했습니다. 넓이가 15다.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평행, 수직, 교점에서 넓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본 거죠. 평행입니까? 수직입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까? 참, 지나가서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 푼 게 아닙니다. 평행 이제 기울기 B 부분 물어봤고, 물론 이제 여기까지 상수항 파트 부분, Y절편 부분 좀 조사해야 되겠지만 별거 아니었고요. 수직인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지 확인하는 거였고, 그 다음엔 뭐 그림 좀 그려서 교점에 찾아서 이제 높이에 쓰일 거 찾아서 구해간 거니까 좀 차분하게 접근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니까 앞쪽에서 좀 시간을 많이 벌었다면 여유 있게 풀겠고, 아니면 조금 조급하게 풀다가 산수 미스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마무리합니다. 17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자,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중심이 2인데, 중심이 0,0 반지름이 2인데, 이 좌표가 2, 마이너스 4. 딱 좌표를 보는 순간 이제 주의할 점이 생겼습니다. 자, 접선 그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2, 여기 같으니까. 됐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접선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래서 답에 x는 2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부터 중요한 겁니다. 자, 풀이는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 m이라고 처리해주고,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에서 직선의 방정식,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는 0 처리됐고요.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이제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00 대입해보니까 부호를 예쁘게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센스인 거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이제 접하는 거니까 반지름 길이 2가 되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또 약분되니까 m 플러스 2의 절대값은 있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제곱해서 4m 플러스 4는 있고 m제곱은 소거해서 1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m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했던 직선 방정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처리되겠고, 좀 이쁘게 쓰려면
4를 곱해서 4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에 16 처리해주면 됩니까? 자, 전개해주면은 3x 플러스 4y 됐죠? 이 부분이 플러스 6이니까 넘겨서 이항시켜가지고 이항시켜 쓰면 되겠죠? 플러스 10은 이꼴 제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뭐가 있다고 했죠? x는 2 이렇게 있다고 했으니까 답은 이제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사실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점이 중요한 겁니다. 원하고 직선하고의 그런 관계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점과 직선 거리 요거를 이용해서 하는 풀이법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이다. 그래서 2,-4를 지나는 건데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입니다 라고 이제 접근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아까도 맨 처음에 그냥 답을 미리 이렇게 구해놓고 풀었는데 x좌표가 이제 같아지게 되면 이 부분은 사실 m값 구해갔을 때는 저 기울기가 거의 뭐 너무너무 큰 무한대의 그 개념을 갖는 거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따로 이 부분들 만들어가는 게 이제 함정처럼 존재하는 건데 함정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도형 그려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요소가 가미된 좋은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복습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 마무리합니다. 18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이렇게 생겼다. 두 점에 대해서 수직이고 이등분 말에 다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직 이등분 그럼 풀이법도 다 나옵니다. AB 두 점 이렇게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수직 이등분부터 볼까요? 자 그러면은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마이너스 1 이게 이제 중점이 되죠. 이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직 이등분선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직선에 대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즉 2분의 A 플러스 3 더하기 2배의 2분의 B-1 빼기 7은 이꼴 제로 이런 관계식이 하나 딱 나온다는 얘기죠. 정리를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죠. 자, 기울기를 구하겠습니다. 기울기는요 보기 좋게 쓰면 되죠. 뭐 A-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썼습니다. 이 기울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죠. 이 기울기 2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위에식부터 이제 요거 이제 두 개 가지고 연립해 풀면 되니까 위에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2배에서 a 플러스 3 2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 이꼴 제로 처리가 됐죠. 그러면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3 이렇게 치면 됩니까? 된 것 같고요. 다음은요, 요식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a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이항시키면 2a 플러스 b 또 넘겨서 마이너스 5는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뭐 2배에서 뺄까요? 뭐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식을 뭐 밑에 건 뭐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하고 요거에서 교점 풀어가면 되겠죠. 자, 아래에서 위로 빼면 되겠습니다. 3a 빼기 해주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더하기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됩니까?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오, 다른 숫자 쓸 뻔했네요. 자, A값 마이너스 1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7이 됩니까? 자, 그럼 B값은 7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값, B값을 구해가는 과정 보여드렸습니다. 자, 어찌 생각하면 그 수학 용어에 풀이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수직 이등분. 두 점 있을 때 서로 수직이면서 이등분, 직각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중점 구했고요. 중점이 이제 직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제 대입하는 식 나왔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수직이니까 기울기고 마이너스 1. 자, 이 두 개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산수만 꼼꼼히 잘 하면 되겠죠. 연립 방식. 그러니까 자, 용어 나온 거 수직 이등분. 한글만 잘 분석해도 풀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조금 기억 속에 넣어뒀다가 확실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시험 문제입니다. 자, 힘내서 풀이를 진행해 되겠습니다. 자, 세 점을 꼭지점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점 B를 지나고 AC에 평행한 직선이 AC 오호. 나름 재밌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좌표 개념이 필요한 거니까 조금 좀 살펴볼까요? 2,8 이런 데다가 좀 A점 잡아놓고요. 2,8
됐습니다. 마이너스 4하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해서 이제 B점 잡아두고 됐습니까? 5, 5,4하면 뭐 이점 잡아줄까요? 자, 뭐 C점 잡았습니다. 5,4 대략 잡았습니다. 해서 삼각형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됐습니까? B를 지나면서 AC에 평행하는 거 이렇게 가는가 이렇게 평행해서는 뭐 대략 그어야 되겠죠. 직선이 각의 이등분선 요 각을 또 이렇게 이등분하는 선하고 가서 만나는 교점 좌표를 D를 찾아달라 이렇게 D를 찾아달라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D점 좌표를 구하고 알겠습니다. 자, 먼저 AC 기울기를부터 구하겠습니다. AC 기울기 됐습니까? 그러면 5에서 2를 빼니까 3이 되겠고 4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4 되니까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직선 방정식이 이제 미리 나오겠습니다. 직선 방정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선 방정식 y는 기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되겠고 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b를 지나면서 자 AC의 평행한 직선 방식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각이등분선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풀어갈까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AB 길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AB 길이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6제곱 8제곱 6제곱 8제곱의 루트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10 아주 깔끔하게 나오죠. AC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AC 길이 3제곱 4제곱이 됩니다. 5가 되어 있습니다. 15 자, 각이등분선에서 만나는 여기 우리는 D점 여기 구해야 되는데 각이등분선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죠? 2대 1 이렇게 내분하는 요 점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점 좌표 마이너스 4,0 하고 그 다음에 C점 좌표 5,4 이렇게 됐을 때 2대 1로 내분점을 구하려고 합니다. 내분점 3분의 크로스 해야 되죠. 10에다가 빼기 4 처리하면 되겠고 3분의 크로스 해주니까 8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좌표가 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요. 여기 x좌표가 2인데 요점 좌표도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이등분선이 이게 지금 x축이 직각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D점의 x좌표는 무조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습니다. D점의 x좌표는 2. 그럼 y좌표는 직선의 방정식이 아까 있으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6이 되겠고 6은 약분하면 2에다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D점 좌표 구했습니다. 오, 다행이죠. 좀 쉽게 구해졌으니까. 자, 출제자가 원한 바들을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 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긋는다라는 이 표현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 그었을 때 만나는 이 교점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기 B가 그래서 이제 내분점 구하는 문제 형태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레벨업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D점 찾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거니까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좀 신경 쓰면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좀 설명드렸습니다. 각의 이등분선 구해가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간 이 부분 신경 써서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정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려웠지만 복습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건 또 좀 힘겨웠던 한 두세 개의 문항들 좀 신경 써서 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좀 기말고사 준비가 좀 어려운데 제 해설 강의가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장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